네, 다음으로 영상 변류기 하겠습니다. 영상 변류기는 말 그대로 영상 전류를 검출하는 겁니다. 한번 영상 전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3상 4선식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CT를 하면서 CT를 Y결선해서 쉽게 영상 전류를 검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상 4선식은 영상 전류가 크기 때문에 검출이 쉽습니다. 그래서 영상 전류 검출하면 우리가 OCGR이라고 해서 지락 과전류 계전기를 동작시킵니다. 그런데 3상 3선식은 중성점이 없죠. 중성점 접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성점 접지가 없기 때문에 영상 전류 검출이 어려운데 영상 전류의 검출이 어렵다. 그럼 영상 전류 검출이 어렵기 때문에 뭐다? 검출을 하는 특별한 기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ZCT가 됩니다. 영상 변류기. 즉 영상 변류기는 지금 공부하는 영상 변류기는 3상 3선식 비접지 계통 등에서 영상 전류 검출 어렵기 때문에 ZCT를 통해서 검출을 하고요. 검출을 하면은 SGR이나 DGR 선택 지락 계전기, 선택 셀렉션 S고요. 얘는 D는 다이렉션이라고 해서 방향 지락 계전기를 동작을 시킵니다. 얘들을 합쳐서 우리가 SGR이나 DGR을 지락 계전기 GR이라고 보통 하고요. 근데 SGR을 우리가 보통 비접지 방식, 비접지에서는 SGR을 사용하고 DGR은 저항 접지, 접지에서는 DGR을 보통 사용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지락 계전기라고 하면은 SGR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ZCT와 SGR의 조합, 영상 변류기로 영상 전류를 검출하면 그 신호를 SGR이 판단을 해서 SGR 답은 뭘까요? 차단기죠. 차단기가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영상 변류기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럼 영상 변류기 한번 볼게요. ZCT입니다. 제로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ZCT고 여기서 말하는 영상은 제로 페이지입니다.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할 때 그 영상분이에요. 상이 없다. 그래서 영상 변류기는 대전류회로의 지락사고 시 영상 전류 그러잖아요. 지락사고 시 각 상의 불평형 전류를 검출해서 IA, IB, IC의 불평형 전류를 검출해서 이에 비례한 미소 전류를 2차 측에서, 그래서 불평형 전류가 흐르면 2차 측, ZCT의 2차 측에 영상 전류가 검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비접지 계통이나 고저항 접지 계통, 조금 전에 했지만 보통 SGR이 비접지 계통에서 사용되고 고저항 접지 계통은 DGR인데 SGR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했죠. 배전선 지락사고 보호에 SGR과 함께 사용됩니다. SGR과 함께 사용돼서 영상 전류를 검출한다. 그러면 영상 변류기에 대해서 약호를 한번 보면 한국말로 하면 영상 변류기고요. 약호는 ZCT가 됩니다. 단선도용, 이렇게 복선도용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한 거 그대로입니다.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뭐다? 3I 제로가 된다. 그리고 I 제로가 뭐다? 영상분 전류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실제 영상 변류기가 이런 동그란 링 모양의 A상, B상, C상 전류를 모두 관통시켰습니다. 그럼 만약에 IA와 IB와 IC가 같다면 IA, IB, IC 이런 대칭 3상이면은 어떻게 합하는 것이 0이죠.
그러면 IF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0이면 영상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락사고가 발생해서 만약에 얘가 0이에요. I가 0입니다. 그러면 IB 플러스 IC가 0이 아니죠. 그러면 영상전류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IA, IB, IC를 이렇게 하나의 링에 관통시키면 A상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고 B상에 의해서도 자기장, C상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이 똑같으면 서로 120도 위상차를 가지면서 0이 되고요. 0이 되면 영상분이 없다. 그런데 한 상이 만약에 A상이 지락이 발생했어요. 지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A상은 0이 되고 B상, C상은 0이 아니니까 이 B, C에 의해서 영상전류가 2차 권선에 자기장에 의해서 2차 권선에서 검출이 된다는 거죠. 이게 ZCT의 원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전류를 검출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3I 제로가 있죠. 3I 제로가 여기에서 말한 그 IF 플러스 IB 플러스 IC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작 상황 어떻게 될까? 정상 동작 시에는 각 상의 자속이 평행이니까 IF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평행이니까 2차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영상 전류가 검출되지 않는데 한 상의 지락이 발생하면 각 상의 전류가 불평형이 되고요. 그러면 2차 측에 전류가 흐른다. 이 전류가 뭐다? 영상 전류가 된다. 3I 제로죠. 3I 제로는 영상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 ZCT의 원리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ZCT와 관련해서 하나 더 나오는 것이 실드 접지선의 처리가 됩니다. 보세요. 케이블에서 실드 부분을 접지를 하는데 그 접지선을 ZCT를 전원 측에 설치할 때는 실드 접지선은 ZCT를 관통시켜서 ZCT의 부하 측에 접지하고요. 부하 측에 ZCT를 설치할 때는 실드 접지선은 ZCT를 관통시키지 않는다라는 건데 볼게요. 전원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A상, B상, C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ZCT를 이렇게 이게 ZCT 아까 전에 이 링 있죠. 이 링입니다. ZCT를 이렇게 A, B, C를 관통시켜요. 근데 전원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은 전원에서 부하로 전류가 나가죠. 나갑니다. 보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전류가.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얘가 실드 부분이요. 실드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다가 지락사고가 발생하면 실드를 통해서 이렇게 오고 다시 이렇게 해서 접지를 한다 그랬죠. 실드 접지를 하는데 이때 접지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그냥 접지를 하느냐? 1번. 혹은 접지를 이렇게 해서 접지를 하느냐? 2번. 그걸 묻는 겁니다. 뭐라고 했다? 실드 접지선 ZCT를 관통시켜서 이것처럼 관통시켜서 ZCT의 부하 측에 설치를 해라. 2번 차는 접지하라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기 전류가 가죠. 흐르죠. 가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보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가는 전류, 이렇게 가는 전류, 오는 전류 하면 두 개의 전류가 상쇄되어서 0이 돼버립니다. 지락사고가 발생했는데도 ZCT가 검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접지를 통해서 흐르는 이 전류가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흐르면은 0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요? 가는 거, 오는 거 0이지만 다시 가는 거 하나 더 있죠. 그러면 ZCT가 검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죠. ZCT가 있고 얘는 지락계전기 SGR 지락계전기를 의미하고 접지를 할 때 쉴드선 접지를 할 때 ZCT를 관통시켜서 부하측에 접지를 해라 이 말입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비슷합니다. 부하측이에요. 부하측이면 전류가 이렇게 부하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됐다고 하면 부하가 이렇게 연결됐어요. 부하가 이렇게 연결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ZCT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쉴드 접지를 하는데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 지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상이 지락사고가 발생해서 전류가 쉴드선 타고 이렇게 흐르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접지를 해야 되는데 얘를 아까처럼 이렇게 접지를 해버리면은 보세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흐르면 가는 것 하나 오는 것 하나면 상태에 대해서 0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이때는 접지를 어떻게 한다? 얘를 여기에 접지를 한다는 거죠. 즉 부하측에 시트를 할 때는 ZCT를 관통시키지 않는다. 간단하죠? 전원측에 설치할 때는 ZCT를 관통시킨다. 부하측에 설치할 때는 관통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ZCT는 끝났습니다. 계기용 변압기 PT. 계기용 변압기인데요. 하나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변류기라고 하면은 계기용 변류기 기와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변류기나 계기용 변류기나 뭐다? CT예요, CT. 변압기와 계기용 기는 당연히 다르죠. 변압기는 TR이죠. 일반적 TR이고 계기용 변압기는 PT입니다. PT. 완전히 다르죠. 변류기는 똑같다고 보셔도 되지만 변압기와 계기용 변압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보세요. 변압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가 변압기는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변압기고요. 계기용 변압기는 전압계 전력 공급. 전압계에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바꿔서 전압계 특정하도록 하는 목적이 계기용 변압기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고요. 변류기와 계기용 변류기는 거의 동일하지만 변압기와 계기용 변압기는 완전히 다르다. 계기용 변압기는 두 가지 PT라고 할 때도 있고 VT라고 할 때도 있는데 우리 전기 자기야 공부하면 전위 있죠. 전위, 전압, 기전력 뭐 얘기를 하잖아요. 전위를 우리 영어로 포텐셜 그려. 포텐셜 전위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트랜스포머가 되고요. 볼테이지 트랜스포머 VT. 그래서 보통 PT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VT도 됩니다. VT. 이렇게 하고요. 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전력계, 주파수계, 역류계 표시 등의 전원으로도 사용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렇게 했죠. ZCT가 있습니다. ZCT가 있고 이 ZCT가 선택지락 계전기 등의 선택지락 계전기 등으로 연결을 하는데 얘도 계전기니까 전원이 필요하죠. 한데 이런 지락 계전기 등의 전원이 110V. 그 110V 전원 어디에서 연결하느냐? PT
PT가 있습니다. PT는 우리가 CT는 이렇게 했을 때 CT는 2차 측 전류가 5A로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PT는 2차 측 전압이 110V로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PT의 2차 측의 전압을 바꿔서 전압계로 측정할 수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지락계전기로 연결해서 지락계전기 등의 전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락계전기뿐만 아니고 전력계나 주파수계나 역률계나 표시등, 팔런 램프 등의 전원으로 공급도 가능하다. PT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기용 변압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CT만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계기용 변압기를 포텐셜 트랜스포머 혹은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책에서는 PT라고 씁니다. 단선도용 심벌, 복선도용 심벌이 있고, 권수비는 V2분의 V1인데 어떻게? V1분의 110, 2차 측 전압은 거의 110으로 정해져 있다. 네. 그 다음 계기용 변압기 종류가 있는데, 전련 방식. 전련 방식은 일반 변압기하고 비슷합니다. 건식 변압기, 몰드형 변압기, 유입형 변압기, 가스형 변압기 등이 있었죠. 계기용 변압기도 똑같은 변압기이기 때문에 건식, 몰드형, 유입형, 가스형 등이 있습니다. 권선 형태에 따라서 권선형으로 된 일반적인 것이 있고, 결합 콘덴서형, 즉 콘덴서로 된 형태가 있습니다. 용도로 단상 PT, 삼상 PT고, 이 보조 PT는 뭐냐면 전압이나 위상 등을 조정해주는 보조로 역할을 해주는 PT예요. 전압이나 위상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PT가 보조 PT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던 여기 보시면 결합 콘덴서형 CCPD가 있습니다. CCPD를 용량형 전압 변성기, 즉 CPD, CVT, CCPD 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CCPD에서 이제 C가 커플링입니다. 커플링이고, 캐패시턴스, P는 포텐셜, D는 디바이스입니다. 커플링, 캐패시턴스, 포텐셜, 디바이스라고 해서 용량형 전압 변성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변압기라고 하면 이렇게 권선형은 떠오르시겠지만은, 여기는 용량형, 즉 캐패시턴스, 콘덴서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PT는 특성이 우수한데 전압이 높아지면은 치수, 중량, 가격 등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덴서 분압 원리, 콘덴서는 전압의 반비례, 전압 분배는 콘덴서 용량의 반비례돼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콘덴서 분압 원리를 이용해서 소형 경량인 66kV급에서 보통 용량형 전압 변성기,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것은 똑같은데 정전 용량을 사용한 것이다. 절연의 신뢰도가 높고 달로기가 필요 없습니다. 네. 값이 사고 전련 내량이 크고 계전기와 공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T가 치수, 중량, 가격이 증가하는데 용량의 전압 변성기는 콘덴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값이 싸고 절연 내량이 크고 계전기 공용할 수 있고, 통신용 콘덴서와도 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차체 단락 시 큰 단락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오차가 커지고 절연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고, 이 콘덴서는 L과 공진을 이용해서 타기 때문에 주파수 특성이 나쁘고, 부하 분담을 크게 할 수 없다. 부싱형일 때는 부하 분담을 크게 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 지금 외우시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나오면 그때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계기용 변압기 결선인데, 결선은 CT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3선씩은 V결선, 4선씩은
Y결선을 합니다. 이것은 PT, CT 공통적으로요. 그래서 V결선은 3상 3선식 고압솔로에서 결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PT 두 대로 보통 3300에 110 뭐 이런 식으로 1차 측은 3300이지만 2차 측은 110으로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했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CT처럼 무슨 벡터도를 그려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선한다 정도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저번 시간에 계기온 변성기 결선할 때 표주 나왔었습니다. 표주 나왔을 때 PT는 표주를 설치한다. 근데 V결선에서 보세요. L1, L2, L3가 모두 전압선이기 때문에 PT에서 표주를 설치한다면 1차 측 세 선에 모두 설치합니다. 그리고 2차 측에는 여기는 보시면 접지를 해놨죠. 접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중성선에는 표주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PT에 표주까지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시 2차 측에 V결선이지만 2차 측에는 이제 접지를 해놓죠. 접지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표주를 설치하지 않고 나머지 1차 측, 2차 측은 모두 접지를 합니다. 표주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2차 측에 설치하는 목적은 이 부분의 고장이 표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고 1차 측에 표주를 설치하는 것은 여기에 고장이 여기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결선은 3상 4선식 선로에서 사용하는 결선법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보통 3상 4선식에서 22,900V를 많이 사용하는데 22,900V는 Y결선 보시면 선간전압이 22,900V면 상전압은 13,200V입니다. 그럼 여기서 3상 4선식 22.9kV Y결선이라고 하지만 보세요. 이 선간이 22,900V죠. 선간이 22,900V고 이 선간이 22,900V입니다. 그런데 PTB를 얘기할 때는 지금 이 부분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 상입니다. 한 상. 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PTB는 어떻게 된다? PTB는 13,200입니다. 13,200이고 110V예요. PTB는 선간이 변압되는 것이 아니고 상이 변압되기 때문에 13,200대 110 이렇게 쓰시고요. 혹은 루트 3분의 22,900대 루트 3분의 190 선간전압 기준으로 한다면 22,900을 루트 3으로 나누면 13,200입니다. 13.2kV고요. 190을 루트 3으로 나누면 110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으로 표현한다. 선간에는 22,900이지만 PT의 상에서는 13,200이다. 예, 뭐 PT는 크게 어려운 것 없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CT와 PT의 적용시 차이점. 그리고 메인이 되는 것이 전압의 크기를 바꾸는 PT, 전류의 크기를 바꾸는 CT니까 두 개 차이점. 1차 측에 접속할 때 CT는 직렬로 접속하고요. PT는 병렬로 접속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CT는 이렇게 있다고요. CT는 이렇게 직렬로 접속하고 PT는 이런 식으로 병렬로 접속을 한다. 그 다음에 고정된 값 2차 전격 CT는 5A, PT는 110V고 주의사항이 CT는 2차 측 개방 금지, PT는 2차 측 단락 금지. CT 2차 측 개방 금지, PT는 2차 측 단락 금지 해서 PT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계기용 변압기는 PT입니다. PT. 여기에서
접지형이 들어가서 그라운디드에서 GPT가 됩니다. GPT.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앞에서 영상 전류 검출은 ZCT라고 그랬죠. ZCT가 뭐 SGR 등을 동작시키게 됩니다. 영상 전류를 ZCT가 검출해요. 그러면 영상 전압은 뭘로 검출한다? 지락사고 발생하면 영상 전압도 발생하겠죠. 영상 전류 발생한 것처럼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것이 GPT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GPT는 영상 전압을 검출하고요. 이 영상 전압을 검출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OVGR로 보내요. 지락 과전압 계전기. 얘들이 차단기를 차단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것이 GPT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많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것이, 우리가 변압기를 하면서 3권선 변압기를 공부를 했는데 권선이 3개입니다. 그래서 Y 델타 방식입니다. Y 델타 방식이고, 여기 델타에 뭐 조상 설비 등을 연결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GPT는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얘는 YY 오픈 델타요. Y 오픈 델타. 얘는 YY 델타와 Y 오픈 델타가 다릅니다. 3권선 변압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YY 결선에서 영상문 전류 등에 따른 문제로 인해서 YY 델타를 사용하는 것이고, GPT에서는 비슷하지만 오픈 델타는 영상 전압 검출입니다. 이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비슷하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예, 구분해 주시고,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GPT 볼게요. 3차 권선용 PT를 사용해서 뭐를 했다? 1차를 Y, 2차를 Y, 3차를 오픈 델타, 이 3차 권선을 PT를 사용해서 계기 및 계전기에 필요한 전압으로 강화시키며, 1차는 Y 접속해서 중성점 접지, 2차는 Y로 접속해서 계기 등에 접속합니다. 일반적인 PT라 보시면 돼요. 2차는 일반적인 PT의 역할이고, 3차는 오픈 델타로 해서 영상 전압을 검출합니다. 개통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데는 단산과 삼성용이 있는데 보통 단산용 3개로 삼성을 구성하게 된다.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GPT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쓰고요. 도시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Y 오픈 델타. 얘 보시면 델타인데 열려있죠. 이렇게 델타가 아니고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오픈 델타예요. 근데 반드시 YY 오픈 델타 1차, 2차, 3차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얘 보시면 Y 델타, Y와 오픈 델타 2차 없이 1차, 2차고, 원래 2차가 없어지고 3차가 2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Y 오픈 델타로 해서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혹시나 잘 안 보시면 교재를 참고해 주시고, 1차, 2차, 3차가 되고요. 3차 권선이 있고, UVR은 언더볼테지 릴레이, 부족전압 계전기, 여기는 OVGR, 지락 과전압 계전기, 영상 전압을 검출해서 지락 과전압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겁니다. 근데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원리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GPT입니다. 1차 Y죠. 공통으로 묶여있으면 1차 Y입니다. 2차도 공통으로 묶여있으니까 Y고, 3차는 델타 결선인데 얘가 열려있기 때문에 오픈 델타입니다.
YY 오픈 델타의 일반적인 GPT 결선입니다. 그러니까 GPT 이거 보세요. 이거 3V 제로 많이 보셨죠? 3V 제로 영상 전류나 영상 전압이나 똑같습니다. 영상 전류에서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3I 제로 했던 것처럼 전압에서도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3V 제로 영상 전압의 3배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3차에서 영상 전압 검출한다고 했잖아요. VA, VB, VC를 오픈 델타가 있죠. 이렇게 지금 해서 이렇게 하면 델타잖아요. 오픈 델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VA 플러스 VB 플러스 VC 이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는 거죠. 그럼 이 사이에 나오는 전압이 뭐가 측정된다? 영상 전압 3V 제로가 측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영상 전압에 대해서 조금만 한번 백타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상이 지락이 발생했습니다. 지락이 발생해서 대지와 연결이 됐습니다. A상이 지락이 발생했어요. 영상전압 측정하고 있잖아요. 지락이 발생했을 때 영상전압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지락이 발생하면 접지를 했죠. 접지를 했으니까 A상이 지락이 발생하면 얘가 이렇게 연결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VA, VB, VA, VB, VC인데 A상 전압이 0이 되는 겁니다. 원래 중간에 접지가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러면 A상 전압 지락이 되다 보니까 A상 전압에 접지가 된 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A상 전압이 접지된 거예요. 그럼 VB는 어떻게 되느냐? VB는 원래 이게 VB인데 지락사고 발생하다 보니까 VB는 이게 VB가 되는 거죠. 이게 VB. VC는 어떻게? 이게 VC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영상전압 보세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어떻게 돼요? VA는 0이고 VB 플러스 VC는 어떻게 된다? VB 플러스 VC는 얘가 VA 플러스 VB 플러스 VC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교재에 있는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상이 지락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A상이 접지가 된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VB가 원래는 VB가 이렇게 되는데 접지가 이 부분을 VA상과 똑같으니까요. VB 다시는 이렇게 된 것이 VB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VC도 여기에서 VC 다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측정한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3V 제로는 VA 0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VB 플러스 VC는 벡터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전체 오픈 델타 간에 측정되는 전압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곧 하겠지만 보세요. 원래 이렇게 됩니다. 22,900V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선간에 앞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간에 22,900V라고 했을 때 여기 상에는 22,900V 아니고 루트 3분의 22,900V가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 차는 전격이 얼마냐면 일반 PT 있죠. 일반 PT의 전격 얼마요? 1차는 모르지만 2차는 110V입니다. 얘는 일반적인 PT의 2차와 똑같다고 보면은 110V요. 그래서 22,900V 같은 경우 1차는 루트 3분의 22,900이고 1차 2차는 110입니다. 110. 근데 110을
루트 3분의 190으로 계산할 수 있죠. 루트 3을 190으로 나누면 110이 됩니다. 그리고 3차는 정격이 루트 3분의 110이에요. 루트 3분의 110. 3차 정격이. 그럼 얘는 3차는 정격이 63.3V가 돼요. 3차는 63.3V. 정격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차, 2차, 3차의 정격이 1차 22,900V 같은 경우 1차, 2차는 110 혹은 루트 3분의 190, 3차는 루트 3분의 110 혹은 63.3 이렇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락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보세요. 지락 발생이 않았을 때 여기에 VA, VB, VA는 VB, VC는 다 얼마다? 63.3V가 측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락이 발생했다. A상의 지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VA는 얼마다? 0V겠죠. VA는 0V입니다. 접지된 것과 똑같으니까. VB 다시. VB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돼요? 처음에 63.3, 63.3에서 혹은 얼마? 루트 3분의 110에서 얼마가 돼요? VB는 얘보다 얘는 얼마겠어? 얘보다 얘는 얼마? 루트 300 커지고 VB는 110V가 됩니다. VC도 루트 3분의 110 곱하기 루트 3 하니까 110이 되는 거예요. 지락이 발생하면은. 그러면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사이의 전압 있죠. 오픈 델타 사이의 전압. 이 사이의 전압은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지락이 발생하지 않으면 0V가 나온다고 했죠. 영상문 0입니다. 그런데 지락이 발생하면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어떻게 된다? 110보다 지금 한상이 얘고요. 얘가 110, 110이죠. 63.3, 63.3에서 지락이 발생하면 110, 110이고 VA 플러스 VB 플러스 VC 얘는 얼마냐? 110에 루트 3배가 되어서 190V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만큼의 영상전압이 발생한다. 측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PT에 의해서. 그래서 벡터도를 조금 더 이해하시면 한결 나으실 거고요. 그래서 22.9kV GPT 전격전압은 암기해 주시는 거고요. 1차는 루트 3분의 22,900입니다. 13,200. 왜? PT와 마찬가지로 상으로 하기 때문에. 2차는 루트 3은 190인데 110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루트 3은 190도 되고 루트 3은 110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루트 3은 190 혹은 루트 3은 110. 네. 얘도 가능합니다. 얘를 사용하고 얘도 가능하고. 3차는 이게 얼마? 63.3V 3분의 190 혹은 루트 3분의 110 똑같아요. 루트 3분의 110.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상 지락시. A상 지락시 얘가 만약 지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락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 L1, L2, L3가 보통 램프예요. L1, L2, L3가 램프인데 A상이 지락이 발생했으니까 A상이 다 0이요. 0V입니다. 얘는 지금 1차와 2차만 그렸고요. YY 오픈 델타가 아니고 Y 오픈 델타예요. Y 오픈 델타에서 A상이 지락이 발생했으니까 L1, A 파이상은 0V가 될 것이고 B상은 얼마? 63.3V에서 110V로 되고 L3상도 63.3에서 110V로 됩니다.
그러니까 A 이상이 지락하면 L1은 0V가 되었으니까 꺼지고 L2와 L3는 63.3에서 110으로 루트 3배가 되었으니까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건전상 대지전압은 루트 3은 110인데 L1, L2, L3의 건전상의 대지전압이 루트 3은 110인데 한 상이 지락사고 발생하면은 지락사고가 발생한 상은 0V가 되지만 나머지 두 개의 상 있죠. 나머지 건전한 두 개의 상, 지락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은 루트 3배가 되어서 루트 3에 110 곱하기 루트 3 하면 110V가 된다. 그리고 오픈 델타 단자 간의 전압 있죠. 오픈 델타 이 단자 간의 전압은 뭐다? 지락사고 발생했을 때 VA 플러스 VB 플러스 VC가 되니까 190이라고 외워주셔야 되죠. 네. 그래서 루트 3분의 110. 이 3차인데 여기에서 루트 3배를 해서 110이고 다시 여기에서 루트 3배를 해서 190입니다. 건전할 때 ABC상이고요. 얘는 110은 건전상, 지락상 말고 건전상 전압. 그리고 190은 오픈 델타 단자 간의 전압, 영상 전압 측정되는 거,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한류 저항기가 있습니다. 오픈 델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 사이에 CLR이라고 하는 한류 저항기예요. 커런트 리미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한류 저항기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오픈 델타 간에. 간단하게 원리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에 SGR이 설치돼요. 그리고 여기에 ZCT죠. ZCT가 설치되고 여기에 SGR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상이 이렇게 지락이 발생했어요. 지락이 발생하면 우리가 여기에도 앞에서 했던 그 GPT를 이렇게 설치해요. 이렇게 해서 GPT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한류 저항기, 이게 GPT죠. 이를 설치하는데 여기에 한류 저항기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지락이 발생했을 때 지락전류가 이렇게 해서 흐르는 루프가 있어야 돼요. 통로가 있어야 되면 폐로가 만들어져야 지락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접지된 것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지락전류가 흐르게 돼요. 폐회로를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가 오픈이 되어 있으면 임피던스가 무한되면은 전류가 못 흐르죠. 전류가 0입니다. 못 흐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려면 당연히 여기에도 전류가 흘러야 되고, 그러면 얘가 여기 2차 측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여기에 저항이 있어야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에 의해서 여기에 저항을 달아줘야만 2차 측에 전류가 흐르고 2차 측에 의해서 또 1차 측에도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폐회로 루프를 형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 있고요. 뭐 깊이는 뭐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한류 저항기가 뭐냐면 일단 그 저항값을 통해서 지락 전류를 일정 값으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항값에 따라서 계전기 동작에 필요한 유효분 전류를 공급할 수가 있다. 계전기 등, 그러니까 선택지락 계전기 등 동작에 필요한 유효분 전류를 공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LC 공진으로 인해서 중성점이 불안정한 현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장기의 설치 목적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시고 조금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류저항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인데 목적이 전력수급입니다. 즉 MOF입니다. MOF고 PCT라고도 합니다. PCT 뭐예요? Potential Current Transformer. PT와 CT를 합쳐놨다고 해서 PCT예요. 간단한데 고전압 대전류를 전력량계로 적산하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22,900V요. 전력량계로 적산을 하는데 여기 바로 22,900V 그 다음에 뭐 1000A를 바로 전력량계 보내면 전력량계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PT, CT요 22,900V를 몇 볼트로? 110V로 1000A를 몇 암페어로? 5A로 바꿔서 전력량계에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용기 내에 PT와 CT를 조합해서 고전압과 대전류를 저전압 소전류 비례 변성해서 전력량계에 전달해 주는 장치를 우리가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MOF라고 합니다. 그래서 MOF 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CT 그리고 PT 이것을 하나의 함에 넣어서 이것이 MOF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력량계가 있으면 CT에 의해서 전류를 보내주고 PT에 의해서 전압을 보내주는 거죠. 이때 흐르는 전류는 5A, 이때 걸리는 전압은 11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약호로는 MOF. 단선도 복선도인데 보시면 PT와 CT가 이렇게 MOF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승률이 있죠. 승률이 뭐냐? 예를 들어 보세요. 다시 이렇게 합니다. CT와 전력량계가 있어요. PT요. PT인데 우리가 22,900V를 110으로 다운 시켰고 만약에 1000A를 5A로 다운 시켰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 전력이 만약에 100W라고 하면 실제 지금 전력량이 측정된 게 100W예요. 근데 실제는 아니잖아요. 원래 진짜 전력은 아니죠. 어떻게 하느냐? 진짜 전력은 100W에서 전압비 얼마? 110분의 22,900 전압을 원래 돌리고 전류도 5분의 1000 전류도 원래 돌린 이것이 실제 여기 공급되는 전력이 되는 겁니다. 승률은 뭐냐? 측정된 전력에서 PTB와 CTB를 곱하면 원래 전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전력을 구하기 위한 PTB 곱하기 CTB를 승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과전류 강도가 있습니다. 과전류 강도는 앞에 CT 하면서 했었죠. CT 하면서 했었는데 CT 하면서 했었죠. 기기 설치점에 단락전류에 의해서 계산하면서
22.9kV급에서는 60A 이하, 보세요. 60A 이하에서는 75배로 합니다. 과전류 계정기 광도. 제가 앞에서 CT 하면서 40배, 75배, 150배, 뭐 300배 정도의 전격이 있다고 했는데 60A 이하에서는 과전류 광도를 75배로 하고요. 근데 계산한 값이 75배를 넘으면 얼마? 150배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60A 이하에서는 이렇고요. 60A 초과할 때는 몇 배? 40배를 적용한다. 과전류 강도를 이렇게 60A 이하일 때는 75배, 60A 이하인데도 계산값이 75배를 넘으면 150배, 전격이니까 60A를 넘는 부분은 40배를 적용한다라고 해서 과전류 강도, MOF에서 과전류 강도 CT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계기용 변성기 CT, PT, ZCT, GPT, MOF까지 했고요.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개념들 한번 쭉 정리가 되시면 실제 문제를 풀거나 적용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네,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